노동법 실무 13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최소화 방안 3가지.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9월 22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최고의 인상률로 결정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최저임금의 인상이 향후 기업의 인건비 인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는 월간 HR 인사이트에 실린 전명환 이연그룹 대표의 기고를 인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근로시간의 조정, 임금 체계의 조정, 임금 수준에 대한 직접 조정 등 3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1. 근로시간의 조정.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비교적 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특히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단위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이나 243시간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다. 이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법 실무 여러 곳에서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토요일 근무 시간을 유급휴일로 볼지, 무급휴일로 볼지, 유급휴일로 본다면 몇 시간을 유급으로 볼지에 따라 정해지는 시간이다. 어쨌든 226시간과 243시간은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분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을 무급휴일로 변경함으로써 월 단위 소정 근로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줄여 시간당 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최저임금 이슈를 해결할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그런데 세상 일이 이렇게 간단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 올라간 시간당 임금에 따라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근로 수당이 책정되기 때문에 법정 수당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근로 시간 단축 노력이 필요하며 직무 몰입도 향상이나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역량 향상 교육 등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글을 쓰신 분은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가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포괄임금제 운영 기업.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큼의 고정 OT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사주로 따져서 48시간을 연장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35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포괄임금제에서 OT 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13시간을 가산임금까지 포함하여 기본급으로 산입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정 OT 시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인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등으로 변경하고 OT 시간 자체를 줄임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금 체계의 개편. 만약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현재 임금 항목 내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도출하여 그중 일부를 기본급 등으로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 즉,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항목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가장 용이하게 변경 가능한 항목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도 기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상여금,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이다. 그러나 교통비, 식대 등은 임금 근로자들의 비과세 혜택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이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느 경우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므로 지급 여력이 허락하는 한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는 감소하되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즉, 적법한 방법이라고 막 사용한다면 근로자들의 정서적 감정을 상하게 해서 또 다른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찝찝해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임금 수준의 조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급 여력 또한 허락한다면 임금 수준에 대한 직접적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올려줘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때는 회사의 사정과 정책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단순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라면 타 근로자들과의 상대적 차별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고 직무 가치에 비례하는 적정한 보상 정책의 왜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정 수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임금 인상률 책정 시 하후 상박, 즉 임금이 낮은 사람은 높게 올려주고 임금이 높은 사람은 낮게 올려줌으로써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임금 인상 재원으로 최저임금 이슈를 해소할 수도 있겠다. 연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하위 직급에 대한 페이 밴드의 초임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아래 부분만 조정함으로써 전체 임금 인상률을 하후 상박 형태로 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되시는 분들만 이해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연봉제에서는 페이 밴드의 하단만 올려주면 된다는 것이다. 호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하위직급 호봉의 임금 수준만 조정하거나 혹시 그렇게 했다가는 전체 임금 운영에 왜곡이 발생할 경우라면 전체 호봉 체계의 조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겠다. 즉, 맨 하단만 올려주는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혹시 그렇게 하다 보니 근속연수별로 임금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각오를 하셔야지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임금 구조와 체계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